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버드 학파 5단계 교수법의 1단계가 바로 준비시키는 거게 되겠죠. 1단계 준비. 자, 2단계는 무엇이냐면 교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무엇이냐면 연합 혹은 협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총괄, 그 다음에 5단계는 응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5단계 교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추론, 정답 3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로 나왔던 문제인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분류했을 경우에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신유형이라 볼 수 있지만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물을 때 가끔 틀린 보기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혹은 업무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비교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도록 하면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이 있겠고, 자, 두 번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번 보기에 대한 것은 보건관리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3번 사업장 순회점검,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은 맞는 보기이므로 같이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중 전기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은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기교육이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용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업 내용 변경시,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특별교육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교육일 경우에는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 되냐면 연간 16시간 이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채용시일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그 다음에 작업 내용 변경 시는 2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육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6시간 이상이다 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기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연간 16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볼 수 있겠죠.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서 실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이 포괄적이며 하향적으로 행사되며 전문 안전 담당 부서가 없는 안전관리 조직은 무엇이면 바로 라인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라인 타입은 직계식 조직이 되겠죠. 따라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직계식 조직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며 소규모 사업장은 100명 미만인 경우를 뜻한다 라는 것 정도도 같이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안전교육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안전교육하면 바로 암기법 뭘 떠올린다? 지기태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 첫 번째 지는 무엇이냐면 지식교육, 자, 두 번째는 기능교육, 세 번째는 태도교육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직무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모의 성능시험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해당 부분은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만큼 성능시험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암기법을 통해서 무엇이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전모의 성능시험 어떻게 암기했다? 수전관이 턱 하고 충격이 났다 라고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전관이 턱 하고 충격 난성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 첫 번째 수는 무엇이냐면 내수성이 되겠습니다. 내수성. 자, 그 다음에 수전관 전이 무엇이냐면 내전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은 무엇이냐면 내관통성. 그 다음에 턱은 무엇이냐면 안전모에서 턱은 무엇이다? 턱근이 되므로 턱근 풀림. 그 다음에 충격은 무엇이냐면 충격 흡수성. 그 다음에 난성은 무엇이냐면 난연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다 대조해보면 3번 내연성은 성능시험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죠.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OFJT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OFJT와 항상 비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OJT와 항상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자, OF와 ON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크게 보았을 때 OJT는 작업 도중에 교육을 받는 것이고 OFJT는 작업 도중이 아닌 따로 끝나거나 쉬는 날에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OFJT는 우리가 일하는 도중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일하는 도중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3번을 보게 되면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고 훈련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선이 쉽다고 했는데 3번 보기에 대한 것은 OJT가 아니라 OJT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바로 업무에 나타난다는 것은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 집단 노력이 흐트러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단체로 모여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못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인의 상시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어느 사업장에 1년간 3건의 부상자를 내고 그 휴업일수가 219일이라면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강도율 문제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강도율 공식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로손실일수가 분자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로손실일수.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 들어가냐면 연근로 총시간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분자에는 근로손실일수, 그 다음에 분모에는 연근로 총시간수가 들어가고 곱하기 1000을 해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근로손실일수가 나와 있지 않고 휴업일수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의 3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근로 총시간수는 50인 사람수 곱해주고 그 다음에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 하루에는 8시간, 그 다음에 1년에는 300일을 일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하루에 일하는 양과 1년에 일하는 양이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근로 총시간수는 사람수 곱하기 하루에 8시간 일하고 1년에 300일을 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9일의 휴일 시간이 주어지고 365분의 300, 그 다음 곱하기 10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된다면 몇이 나오냐면 1.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이 된다?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우리가 필타평에서 이렇게 강도율, 도수율 같은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을 암기하고 어떤 식으로 대입하는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형 문제로 볼 수 있겠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작성하는 중 우리가 순서도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 절차로서는 1단계는 작업장별 공정 분류로 볼 수 있겠고, 자, 2단계로는 위험 요인의 도출,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위험도 계산, 4단계는 위험도 평가, 5단계는 위험 감소 대책 수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 비용은 정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자, 이런 식으로 신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별 색대 기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안전보건표지에 대한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색채별 색도 기준도 중요하지만 어떤 표지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빨간색 보도록 하면 빨간색은 5R, 4퍼 13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 빨간색은 7.5R, 그 다음에 4퍼 14가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 자, 2번 노란색은 무엇이냐면 2.5Y라고 했는데 5Y 되며 그 다음에 8.5 나누기 12가 됩니다. 그 다음 파란색은 7.5pb라고 되어 있는데 2.5pb가 되며 그 다음에 파란색은 4퍼 10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 자, 녹색은 그러면 2.5G 4퍼 10으로 맞는 부위가 되겠으며 추가적으로 우리가 흰색과 검은색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흰색은 몇이 되냐면 N9.5, 그 다음 검은색은 N0.5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 방호장치는 무엇인가? 자, 지금 보게 되면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3번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가 바로 자율안전 대상 확인에 해당되는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재에 있는 해설 부분을 참고해서 기계기구 및 설비와 방호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설비는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외웠기 때문에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외우게 된다면 자율안전과 비교해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4년도 1회차 1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